아닙니까? A가 유행하지 않다가 유행하니까 B가 변화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이건 총체성으로 보면 안 돼요. 왜 총체성이 아닐까? 코로나가 유행했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의 유행이 아까 얘기했던 문화 요소냐라고 하면 문화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문화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문화의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문화의 전제 조건이 인위적인 거거든. 그렇죠? 인간의 힘이 가해진 인위적인 거거든. 근데 코로나의 유행은 인간이 유행을 시키려고 유행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코로나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절대로 문화 요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침투하는 지금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생물학적 현상은 아까 뭐라 했어요? 문화가 아니라고 했죠. 생물학적 현상일 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유행했더니 음식 문화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이것을 갖다가 총체성이구나, 전체성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총체성이 나왔을 때 실수하기 쉬운 게 둘 다 문화 요소예요. A가 변했더니 B가 변했다라는 것은 A도 문화 요소, B도 문화 요소여야 된다. 둘 다 문화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의 생물학적 특징, 자연현상 때문에 뭐가 변한 것은 문화 요소라고 보면 안 됩니다. 총체성, 전체성 둘 다 문화 요소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연현상 때문에 어떤 문화적 현상이 변화되는 것은 총체성, 전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축적성입니다. 자, 축적성은 상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축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축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 체계가 전개가 됩니다. 글, 기호, 그림, 인간이 갖고 있는 글, 그림, 기호 이런 것이 전제가 돼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전제가 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풍부해져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질 때 축적이라고 얘기한다.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질 때 축적이라는 표현을 쓰게끔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단순하게 뭔가를 갖다가 전수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축적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학습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어렵진 않은데 문화 파트가 어렵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 틀리는 게 있어요. 사례들을 잠깐 놓쳐서 반드시 플러스 알파 풍부해져야 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시댁에서 내려오는 김치 담그는 방법을 전수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축적성이 아니에요. 전수받았으면 뭐만 한 거라고? 학습만 이루어진 것이지 그거를 전수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슨 축적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만의 뭔가가 플러스가 첨가가 돼야 축적이라고 얘기하지 첨가가 되지 않으면 축적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그래서 뭔가가 풍부해져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축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축적성은 인간만의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만의 행동이고 그 다음에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문화 발전의 요인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축적성 때문에 그렇다. 왜 이것을 인간만의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상징 체계는 인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은 동물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으나 그렇죠. 그것을 플러스 알파 풍부해지게 하는 것은 인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해서 인간만 행동이고 문화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축적성. 자, 네 번째는 이제 학습성이 나오는데 학습성은 참 잘 안 나와요. 학습성은 왜 안 나오느냐라면 거의 모든 문화 행동이 전제가 됩니다. 이 학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문화 행동에 사실은 모든 문화 행동의 전제가 되는 것이 학습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 행동을 문화라고 보지 않는다. 왜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 문화라고 보지 않느냐? 모든 문화 행동의 전제가 학습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이고 선천적인 행동은 학습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려고 문제 나와.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행동을 문화라 할 수 없으며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나타나는 속성이 바로 문화 학습성. 그래서 학습성을 갖다 출제하기 어려운 게 거의 모든 문화적 행동에 다 학습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현상을 사례를 주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문화 속성을 찾아라라고 하기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학습성이 출제될 때는 사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일란성 쌍둥이가 나오면은 무조건 어떤 걸로 여러분 속이려고 하든지 간에 속지 말고 무조건 학습성입니다. 일란 쌍둥이는 어떤가?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다 거의 똑같은 애죠? 근데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배운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나오면 무조건 학습성이고, 그 다음에 이민자가 나오면 무조건 학습성입니다. 즉 이민자가 나오는데 왜 학습성입니까? 라고 하면 이민자의 행동이 이민 후에도 변화가 없더라. 그럼 무조건 학습성입니다.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만약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든지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했잖아. 김치찌개 안 끓여 먹을래? 끓여 먹을 수밖에 없죠. 왜? 그 맛 아니까. 배웠거든. 그 맛 심지어 며칠 해외여행 갈 때도 꼭 갖고 가는 게 뭐야? 김치 가져가잖아. 거의 김도 가져가고, 양념고추장도 가져가고, 더한 경우 라면도 가져가고. 그렇잖아요. 어? 나는 요즘 해외여행 갈 때 그런 거 안 가져갑니다. 가면 로컬 푸드 먹는 거지. 근데 난 맨 처음에 해외여행 갈 때 그렇게 가져갔어요. 참치캔도 가져가고. 그 저녁 호텔에서 김치 끓여 먹었어. 끓여 먹을 그릇이 없잖아. 커피포트에다 김치 넣고 참치캔 넣고 펄펄 끓여요. 그럼 커피포트가 데워지다 꺼지잖아. 몇 번씩 하는 거야. 그럼 김치찌개 된다. 그리고 그거 먹고 나서 씻을 게 없어. 트리오 같으면 세척제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샴푸보다 짜나. 샴푸 짜놓고 기름기 쫙 빼든 다음에 다시 끓여 먹을 수 없잖아. 프론트에 전화해서 커피포트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제 낱개를 씻었어. 호텔에 그런 게 좋아. 다 바꿔다 줘. 어? 그래서 예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새는 진짜 냄비도 가져왔었어. 냄비랑 휴대용 저거, 그거 뭐야? 휴대용 저거 뭐야? 그 전기로 하는, 그것도 갖고 왔었어. 그래 갖고 와서 끓여 먹고 했어. 그러면서 그게 무슨 근데 아니까 그 행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민 온 필리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서 대학로 쪽 성균관대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대학로 쪽에 가게 되면 토요일마다 필리핀 사람들이 장을 열어요. 왜 장을 여냐? 와서 필리핀 사람들끼리 음식 같이 해서 나눠 먹고 자기네 향신료 있죠. 그런 거 갖다 서로 팔고 교환하고 못 바꿉니다. 그 맛을 아니까. 동대문 쪽에 가면 러시아인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곳들이 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라면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학습성. 이거 아까 전에도 얘기한 거 생물학적 행동이 문화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학습성이다. 이건 뒤에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됩니다. 설명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사례를 통해서 접근해 줘야 돼. 사례를 통해서 틀리는 경우는 반드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 그래서 이따가 요 문화파트에 대한 거 쉽긴 하지만 또 20, 오늘 60문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챕터별로 20문제씩 60문제 나갈 테니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변동성. 변동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A가 A 다시 A가 A 다시 A가 변했더니 B가 변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총체성이고 그냥 A가 A 다시로 변화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변동성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점검하십니다. 조심해서 보이는 건 공유성, 총체성, 축적성을 갖다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반드시 문제 사례를 통해서 뒤에도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사례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의외로 내용은 쉬운데 문제 접근할 때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제목 잘 보세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나왔어. 제목 잘 봐요. 문화를, 사회문화는 이 제목만 잘 봐도 문제 푸는데 아주 수월해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그래서 요거는 관점이냐 이해 태도냐라고 하는 것만 점검해서 보시면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다음 중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제목에서 벌써 정답이 나오게 된다.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하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총체론적 관점. 이거 설명 안 합니다. 뭐랑 똑같으냐면 총체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하나의 요소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총체론적 관점이야. 하나의 요소로 보지 말라. 문화는 독립된 것이 아니다. 패스.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라고 두 번째가 비교론적 관점이 나와요. 비교론적 관점은 문제 풀 때 길게 읽으려고 하지 마요. 길게 읽으려고 하지 말라는 게 지역이 두 곳 이상이 제시가 되면은 무조건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무조건 비교론적 관점이야. 자, 문장 길게 읽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뒤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나왔잖아. 그게 끝이야 그냥. 아무도 올 필요 없어. 그게 비교론적 관점. 한국에서는 콩을 된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뭐 이 두부를 만들어 놓은 이런 식으로 먹는다. 일본에서는 콩을 먹는 방법이 발효시켜서 먹는다. 낫또 같은 걸로.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도 두부를 만들어 먹는데 취두부라고 해서 아주 발효시킨 그 있어요. 아주 그 냄새 아주 고약한 취두부. 홍어보다 더 심합니다. 내가 중국에서 한번 그 취두부 한번 먹어보고 양치를 한 열몇 번 한 것 같아. 쓰레기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가지고 너무 독해요. 그러니까 먹는 방식이 다 다르다. 근데 상대론적 관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역이 두 곳 이상의 제시가 되면 무조건 비교론적 관점이에요. 왜 비교론적 관점을 하느냐라고 하면 보편성과 거기 나온 것처럼 문화에서 보편성 하게 되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보편성과 특수성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면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에요. 발견해서 자신의 문화를 갖다가 자신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비교론적 관점으로 문화를 본다. 자, 꼭 기억하세요. 객관적. 비교론적 관점은 반드시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자,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이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제3자의 관점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3자의 관점 하게도 비교를 줄 겁니다.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성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가 상대론적 관점이 나오는데 상대론적 관점은 그 지역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좀 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성원들 입장에서 그대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론적 관점. 그러다 보니까 상대론적 관점 2번에 나온 연구 방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라. 자,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 지역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볼 때 그 사회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상대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상대론적 관점은 절대로 제3자의 관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상대론적 관점은 절대로 제3자의 관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도인의 문화를 보겠다면 인도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인도인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왜 그들이 손으로 밥을 먹을까? 인도인의 입장에서 그 사회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인도인들이 손으로 밥을 먹네 제3자의 관점에서 보게 된 비위생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평가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문화를 갖다가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냐면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누구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사회의 맥락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관점이 상대론적 관점이 되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문화를 갖다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상대론적 관점이에요. 총체적 관점 하나의 요소만 보지 마라. 비교론적 관점은 지역이 두 곳 이상 나면 무조건 비교론적 관점이다. 더 이상 힘들 필요 없다. 상대론적 관점은 지역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러저러저러저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상대론적 관점에서는 지역 자체가 지역이 한 군데가 한 곳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지역이 두 곳 이상 나오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상대론적 관점을 생각할 수가 있어. 그냥
먹는 방법이 발효를 시켜서 된장도 만들어 먹고 고추장도 만들어 먹고 간장도 만들어 먹는다. 일본에서는 발효시켜서 나또 형식으로 먹는다. 그 사회가 콩을 이런 식으로 먹는구나 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상대적 관점 좀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지역을 왜 두 곳 이상 제시했어?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 관점은 지역이 나올 때 반드시 한 곳만 나와야 돼요. 한국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없는 그것만 조심하면 안 돼요. 상대적인 지역이 무슨 한 곳만 나오면 한 곳만. 오케이?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되게 간단해요.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도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나옵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고.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서 자문화는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 자,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평가가 목적입니다.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면 자기 문화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 문화가 더 우수하니 그래서 타 문화를 평가하면서 타 문화를 갖다가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타 문화는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타 문화는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논리야. 자, 그럼 봐라.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이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문화 넓은 의미야, 좁은 의미야? 넓은 의미? 넓은 의미 아까 뭐가 넓은 의미라고 했어? 인간의 생활 양식. 이거 봐라. 아마존 밀림의 부족도 뭔 갖고 있어. 그렇죠? 아마존 밀림의 부족들도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마존 밀림의 부족이 문명은 가지고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문명이 아까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였어. 문명이 좁은 의미였죠. 생활 양식이 넓은 의미란 말이야. 근데 얘는 내 문화의 우수성을 근거로 해서 타 문화를 문화라고 인정 안 해. 왜? 후졌거든. 미개하거든. 그러니까 이때 문화를 보는 의미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냐면 이때 문화는 좁은 의미의 문화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문화를 생활 양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 후졌어. 미개하니까.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문화 중심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태도가 나타내느냐라고 하면 자문화를 이식하려고 하고. 니네 후졌잖아, 니네 문화. 그래서 우리 문화 무조건 받아들여라고 해서 문화를 이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문화 제국주의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국제적인 마찰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올게.
자, 좀 이따 하겠지만 문화 제국주의. 문화를 이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일까 자발적일까? 강제적인 거죠. 그렇죠? 요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강제적인 문화 적변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강제적인 문화 적변이냐? 그럼 봐라. 문화 적변이라는 뜻이 뭐냐면 문화가 접촉하여 변화한다라는 것을 한자어로 문화 적변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 우리가 뒤에 살 거예요. 또 근데 접촉하여 변화가 돼. 그러니까 강제로 심는 거야. 이게 문화 제국주의라고 했잖아요. 강제적 문화 적변이에요.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 문화 제국주의는 문화 수용자의 입장을 반영한 거예요? 문화 전파자의 입장을 반영한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 입장이니까 전파자의 입장이니까 문화를 이식시키는 거니까 전파자의 입장이지. 이건 문화 수용자의 입장과 상관없어요. 문화 제국주의는 문화 전달자의 입장, 문화 전달자의 입장만 고려하는 겁니다. 이런 몇 가지 디테일한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쉬운 부분도 여러분들 개념을 확실하게 나타내야 돼요. 사회문화가 개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한 1분 내지 쉬운 거는 40초. 딱 보고 딱 답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표자료 분석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거든요. 표자료 분석 문제 한 3문 정도 나오는데 예전보다 난이도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요. 개념 파트에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으면은 개념 시간 오래 잡으면 표자료 분석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모자라. 나중에 여러분들 진도 다 나간다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 알 거예요. 시간 딱 정해놓고 26분, 27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왜 마킹하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근데 만만치 않아. 특히 내용편에서 2단원 내용편. 2단원, 1주차, 2주차에서 2단원 내용편 있죠? 거기서 시간 잡아먹어버리면은 안 돼.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2단원 문제를 가장 나중에 풀는 거예요. 요즘 표자료 문제보다도 나중에 풀어라. 괜히 2단원 개념이네라고 쉽게 접근해서 풀었다가 거기서 시간 잡아먹어버리면 표자료를 갖다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문화 6월달, 9월달 평가원 시험 끝나면 내가 시험 다 검사하거든. 왜냐면 오답을 뭘 썼느냐도 다 검사해요. 그런 의외로 표자료에 그냥 엉덩이 쌓이는 표시가 푸는 적이 없이. 그래서 내가 너 시간 보자 그랬지. 2단원부터 풀지 말랬잖아. 표자료가 무척 쉬웠는데 덧셈 뺄셈 덧셈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왜 2단원부터 풀라고? 그런데 2단원 맞췄냐? 틀렸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 많아요. 6월, 9월 때 평가 시험 보고서 내 시험지 검사는 다 그래. 수능은 내가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하고. 근데 6월, 9월 평가는 대부분 특히 그래서 고3들이 조심해야 될 거. 표자료를 가장 나중에 푸는 게 아니라 제발 이제는 2단원을 가장 나중에 풀어야 된다. 다음 주부터 이제 표자료 나가기 시작하지만 표자료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루틴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회문화 시험지가 지저분해지고 있다. 틀린 거다. 절대로 사회문화는 수학을 하라고 문제 되지 않는다. 간단한 원리 원칙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막 계산하는 거 어려워져. 그럼 좀 수학하는 애들이 뭔지 알아? X, Y, Z만 미치고 봅니다. 그럼 틀린 거다. 절대로 수학적 마인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다 보면 알게 돼. 그래서 제일 많이 2단을 가지고 나면 이것도 그냥 문화 전파자의 전달자였지 강제적 문화 전달 이것도 내용도 쉬운 거지만 머릿속에 미리 빨리빨리 암기를 하고 있어야 나왔을 때 선지 났을 때 빨리빨리 제껴나갈 수 있다. 그래서 문화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관점은 그래요. 정체성은 무지 끌어올릴 수 있어. 자기의 문화의 정체성은 무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양성과는 상관이 없다. 왜 다양성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짓거 버려라. 내 거 하나로만 가자. 짓거 버려라. 하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과는 절대로 상관없는 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적 관점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뒤로 넘겨보십시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문화 사대주의야. 요것도 문화를 갖다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자문화는 자기 문화가 중심이었다면 사대야, 사대. 타 문화를